듣는 것도 능력이에요. 듣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는데요. 듣는 것을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느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상대가 계속 나하고 대화하고 싶게 만드는 경청의 기술 알려드릴게요. 사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대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잘 듣는 거거든요. 근데 듣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대답하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입장, 그리고 친구를 사귀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친구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정말 똑똑하지만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똑똑한 거와 상관없이 정말로 잘 들어주고 잘 반응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 편하게 식사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면 누굴 만나실래요? 똑똑한 사람은 정말 필요하면 만나겠지만 편하게 식사하고 싶다면 만나고 싶지 않겠죠.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친구를 만날 때도 그렇습니다만, 어른을 만날 때나 직장 상사를 만날 때도 똑같아요. 직장 상사를 만났을 때도 자기 말만 하고 일장 연설하시는 분들 만나면 정말로 힘들잖아요. 근데 서로 대화가 핑퐁으로 오고 가면 이때는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기 말을 들어줄 때 큰 만족감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 있게 남의 말을 들어주면 정말 그만큼 좋은 관계가 따르기도 하고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심리 실험에서도요, 말을 할 때 보상이 줄어들고 말을 들으면 보상이 늘어나는데도, 사람들은 보상이 줄어드는데도 말을 계속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걸 누구나 좋아하기 때문에 반대로 자기가 듣는 걸 잘 못하는데요, 자기가 말할 때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논쟁을 하건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건 친구 관계를 하건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으면요, 상황 파악도 할 수 없고 상대방도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과 이 유대관계 자체가 어렵거든요. 듣지 않으면 상대방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면 대화 자체 불가능합니다. 근데 듣기라고 하는 것 생각보다 정말로 어려운 기술이라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도 처음에 연습을 할 때 내가 딴 생각을 하면 사탕을 주는 게임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집중을 해서 듣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게임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고, 그리고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도 능력이에요. 듣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는데요. 듣는 것을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느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말할 차례를 양보를 한다. 상대방의 말과 내 말이 겹치면 내 말을 멈추고 먼저 말씀하세요 라고 양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아니에요, 먼저 말씀하세요 라고 하면 괜찮아요, 먼저 말씀하세요 라고 해서 대답하면 상대방이 먼저 말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기적인 사람이거나 대화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얘기를 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배려를 하면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한다라는 건 어쩌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노출한다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들으면서 그 사람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문을 이렇게 열 때, 동시에 문을 열려고 할 때 서로 문을 밀려고 하면 문은 서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제치고 확 밀고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배려해주고 먼저 빠져나가게 해주는 사람이 있죠. 이 말을 하게끔 상대방한테 기회를 주고 양보를 한다라는 건 문에서 먼저 나갈 수 있게 양보해서 가게끔 해주는 매너인 거죠. 이렇게 차든 말이든 아니면 문이든 누가 먼저 가게끔 배려를 해주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상대방을 똑바로 바라보고 몸도 상대방을 향해서 마주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깨는 이렇게 하면서 이 뒤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흔히 우리 라디오 스타에서 보면 김구라 씨가 의자 방향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상대방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앉아있는 태도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욕을 먹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대화를 제대로 하고 싶다면 정면을 보고 눈을 마주치고, 이 자세도 정면을 보고 무릎도 무릎이 서로 닿을 수 있는 이 방향을 설정을 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지 아니면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앞으로 보고
자세를 그쪽 방향으로 했을 때 제대로 듣고 있구나, 태도가 좋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의 말을 이해했을 때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이해한 척 신용만 해서도 안 되고요. 건성으로 들어서도 안 돼요. 집중하시지 않으면 사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게 사람들의 말입니다. 세 번째, 상대방이 특정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머뭇거린다면 단어를 알려주시는 건 괜찮지만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서 마무리를 짓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기분이 나쁜 행동이죠. 상대방의 말을 다 듣고 이해하기 전에는 절대 끼어드시면 안 돼요. 대화의 분위기에 긴장이 감도는 게 느껴지면 내 말을 줄이고 상대방의 말을 더 할 수 있게 내 말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가도 조용히 정적이 흘러도 그 정적을 깨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기다리셔도 괜찮습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은 상대방하고 적이 되기가 참 어렵거든요. 네 번째입니다. 정적을 만든다. 우리가 보통 대화를 하다 보면 조용해지고 정적이 생기는 순간을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 조용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생각을 하다 보면 꼭 말이 이어질 필요 없이 그 대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도 하고 생각을 정리할 때도 있어요. 근데 굳이 조급하게 이거를 메우려고 하다 보면 이 대화가 무너질 수가 있고 신뢰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조용하게 뜨는 이런 정적은 신뢰를 쌓고 라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상대방의 생각을 곰곰이 이해해보는 시간으로 잠깐이지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가 잠깐이라도 끊어지잖아요. 그럼 굉장히 불편해하죠. 근데 정적은요, 서로에게 굳이 불편하게 이 정적을 메꾸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편안함도 만들어주는 것도 좋거든요. 다섯 번째는요, 방해 요인을 지목한다. 주변에 어떤 방해 요인 때문에 대화에 집중하기 어려울 때는 방해 요인을 등지고 서서 이야기를 하거나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는 것을 말로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음악이 너무 시끄럽게 흘러나오거나 아니면 이 분위기하고 전혀 맞지 않게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닌다거나 아니면 이 옆에서 혼자서 노래를 부른다거나 정말 우리의 대화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커피를 누가 갈기도 하고 이런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운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커피 가는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네요. 이러면서 이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줘도 괜찮아요. 이런 행동 자체가 나쁘지도 않고 그리고 두 사람의 유대감을 높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해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하는 건 상대방의 몫이지만 이해는 내 몫이라는 거죠. 상대방의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내가 해보는 거예요. 상대가 말을 쉬길 기다리면서 제가 그 부분을 이해를 잘 못했는데 그건 무슨 의미인지 저 다시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얘기를 또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맞아요. 그러면 그 이해가 가네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오히려 그 이해하지 못한 말이 다시 나왔을 때 또 그때 왜 이해 못했어? 왜 말 안 했어? 이런 식으로 되면서 상대방의 말을 건성으로 듣는 사람이 되어버리거든요. 모르면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곱 번째, 두려움, 답답함, 혐오 이런 감정이 느껴지면 상대방이 쓰는 단어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대화가 굉장히 열띤 토론이 된다거나 열띤 대화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단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상대방이 무슨 단어를 쓰길래 내가 기분이 나쁘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감정이 왜 들었나를 보면 사실은 이 감정은 상대방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작정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관계라면 나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런 단어를 쓰는 것 때문에 내가 기분이 안 좋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랬겠네요. 답답하시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대방이 쓴 단어를 그대로 써서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을 해주잖아요. 내가 기분이 안 좋더라도 갈등으로 갈 수 있는 대화가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내가 경청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상대방한테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8번째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에 집중이 잘 안 될 때는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이럴 때 가끔 있는데 대화를 하다가 집중력이 딱 떨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좀 환기가 안 돼서 그런지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흐트러져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듣기가 어려우면 대화를 끝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9번째는요, 끝까지 양보해라. 상대방과 말이 겹쳐서 상대방에게 양보를 했다면 내가 말할 차례가 됐을 때 방금 하다 만 말을 그대로 반복할 필요 없이 그냥 아까 얘기하려고 한 건 이거예요 라고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상대방이 했었던 주제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하고 나하고 말이 겹쳤을 때 상대방한테 한번 양보를 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주제로 이야기를 했으면 그 주제대로 끌려가는 게 훨씬 더 나은데, 만약에 아까 그 이야기를 내가 하려고 했었던 이야기를 다시 꺼내면 상대방의 말을 안 들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내 말을 하고 싶다면 상대방이 한 말의 요점을 그대로 간추려서 이야기를 한 번 더 한 다음에 상대방과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하려는 말은 그냥 잊어버리고 상대방의 말을 따라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주 중요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중요하지 않다면 그렇게 따라가는 게 관계에서 훨씬 더 낫습니다. 10번째는요, 대화 중에 휴대전화를 꺼내지 않는다. 사실 요즘에 휴대전화 너무 많이 꺼내잖아요. 대화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고 싶더라도 이거는 절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11번째, 추임새, 리액션을 넣는다. 상대방을 잘 듣고 있다는 신호로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식으로 리액션을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거예요. 근데 이런 리액션은요, 너무 기계적으로 하면요, 너무 티가 나요. 네, 그래서요, 그렇구나. 너무 기계적이죠? 그래서 리액션을 할 때 리액션의 단어라든지 추임새가 많을수록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구나. 진짜요. 그 말이 맞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너무 궁금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상대방이 더 즐겁게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관계라고 하는 건요, 사실 말만 한다고 하고 나를 계속해서 알려주기만 한다고 해서 이 관계가 좋아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관계라는 건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 같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었을 때 그 사람하고 좀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관계에서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후에 내가 말을 하는 그런 방식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식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는 우리가 얼마나 더 잘 들어줬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점을 아시고 이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